최근 한국 여권의 파워를 해외에서 실감한 중국 VIP와 베트남 상류층이 하나둘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선 이미 한국어는 배워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 퍼지면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부유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여권이면 그냥 통과라는 말이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국 여권으로는 장시간 대기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에서도 한국 여권은 마치 VIP 패스처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니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죠. 중국의 베이징에 사는 재력가 리우 씨는 자녀들에게 전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며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도 한국 여권 있으면 좋을 텐데 유럽에서 진짜 유용해. 한국 여권이라니?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리우 씨는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 도착해 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눈앞에서 빠르게 통과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길게 줄을 서고 여러 서류를 내밀어야 했지만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따로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그때부터 리우 씨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편리함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베트남의 상류층 인사인 응우엔 씨는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감명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한국의 질서 정연한 사회와 사람들이 지닌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어에 대해 흥미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응우엔 씨는 출장 중에 여러 해외 인사들이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했죠. 리우 씨와 응우엔 씨는 각각 다른 계기로 한국과 한국 여권의 위상을 체감했지만 어느새 둘 다 한국어 학습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결심한 것이죠. 리우 씨는 베이징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발음부터 문법까지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첫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는 세계적인 언어가 된 한국어 꼭 배워야 한다 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나갔습니다. 리우 씨는 특히 한국어에서 존댓말과 반말 개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에게도 존중과 예의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어에서 배운 예의를 자녀 교육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드라마의 대사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고 한류 스타들의 인터뷰를 보며 실력을 다졌습니다. 한편 응우엔 씨는 한국어 학습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습과 병행해 한국 기업 문화를 알아보며 자신이 속한 베트남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이메일을 쓰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했죠. 응우엔 씨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 덕분에 베트남 내에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우 씨는 뜻밖의 기회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토록 기다려온 한국 여권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을 터였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라면 따로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리우 씨가 배우고 있는 한국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며 그가 한국 사회에 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중 리우 씨는 우연히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자신을 초대해준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한국어 학습의 성과를 발휘해 간단한 인사를 한국어로 건넸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에 있던 한국인들이 반갑게 웃으며 리우 씨를 환영했죠.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리우 씨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간 배워온 한국어로는 고급 비즈니스 용어나 복잡한 회의 내용을 완전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미팅이 끝난 후에도 남아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는 감명을 받아 회의 내용을 친절히 다시 설명해 주었고, 리우 씨는 그 배려 덕분에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응우옌 씨는 회사에서 한국의 투자자들과 직접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매일 밤마다 한국 비즈니스 관용어구를 공부하고 메모장 가득 단어를 적어두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빠르게 오가는 대화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특유의 비즈니스 매너도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힘들었죠. 결국 응우옌 씨는 한국 투자자들이 오찬 자리를 제안했을 때 조금 걱정스럽지만 정중하게 제가 아직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격려해 주었고, 나중에는 응우옌 씨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 속도를 조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어 실력만이 아닌 한국인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리우 씨와 응우옌 씨는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체감하면서도 그들이 느낀 한국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점점 더 큰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을 직접 목격한 리우 씨와 응우옌 씨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며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조금씩 달라졌죠. 리우 씨는 한국어가 단순히 여행이나 비즈니스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예의와 존중의 개념이 녹아있는 독특한 언어라는 점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이 무척 신기했어요. 언어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예의가 담길 수 있다니 하고 감탄했죠. 리우 씨는 처음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어 듣기 실력을 쌓았고 드디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자신을 향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직원의 환대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조금 어색한 발음에 직원이 잠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는 한국어로 여행하는 재미를 만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 있는 응우옌 씨도 자신의 직업에서 한국어를 조금씩 활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된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설픈 한국어 실력에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이 그런 응우옌 씨를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응우옌 씨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발표에서 자신이 직접 한국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하다니 이게 가능할까? 긴장감이 컸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국어로 된 스크립트를 밤낮으로 연습하며 발음을 교정하고 한국어 선생님에게 1:1 코칭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발표 날 응우옌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지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투자자들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응우옌 씨는 비즈니스 기회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에 대한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우 씨와 응우옌 씨는 한국어 학습과 함께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그들의 한국어 공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우 씨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드디어 고대하던 한식 요리를 제대로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유튜브에서 한국 먹방 영상을 즐겨보던 그는 이번 기회에 직접 전통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 한 전통 한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로 된 요리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비빔밥 하나 주세요 라고 직접 주문을 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사용하려는 모습에 식당 직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리우 씨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먼저 물 한 잔이 나왔는데 자신이 주문한 것도 아닌 이 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이때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이 웃으며 이거 서비스예요. 그냥 드셔도 돼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 한국인의 설명 덕분에 이해하게 되었죠. 이게 한국의 정이란 거구나라며 감탄했어요. 반면 베트남에 있던 응우엔 씨는 한국어 발표 이후 투자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손님들이 연신 건배를 외치며 응우엔 씨에게 술잔을 권했는데 그는 이 한국식 회식 문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어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준 잔 돌리기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예의와 방식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연거푸 술잔을 따라주자 그는 자칫 잘못된 인상을 남길까 봐 잔을 비우면서도 힘들어했어요. 이때 그 옆에 있던 한국인 동료가 눈치를 채고 그에게 작은 비밀을 전수해줍니다. 잔을 입에만 대도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마셔도 돼요. 이 작은 배려 덕분에 응우엔 씨는 편안하게 술자리를 즐길 수 있었고 한국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우 씨와 응우엔 씨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하나씩 배워가며 한국이 단순히 여건의 힘으로만 인식되는 나라가 아닌 깊은 매력과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우 씨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거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 여건의 힘과 여행, 편리성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한국이 지금은 그에게 제2의 고향처럼 다가왔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그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자 배움이 되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상인들과의 대화, 맛집에서 만난 이웃의 친절함까지 작은 경험들이 모두 그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가족이 다가와 외국분이신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을 건넸어요. 리우 씨는 살짝 수줍어하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전통 한국떡을 선물로 건네주었고 리우 씨는 그 작은 선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가슴 깊이 이해한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한편 베트남으로 돌아간 응우엔 씨는 회사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신뢰를 얻고 한국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온 파트너가 감사의 표시로 한국에서 직접 구한 도자기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도자기에는 한글로 우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응우엔 씨는 그 글자를 읽으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래 느꼈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리우 씨와 응우엔 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진심 어린 소통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리우 씨는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했고 응우엔 씨도 한국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리우 씨와 응우엔 씨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여정에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리우 씨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고 주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배웠던 한국 문화를 전하며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언젠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다시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특히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응우엔 씨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을 이어주는 한국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능력 덕분에 신뢰받는 직원으로 성장했고 한국어로 직접 작성한 이메일에 투자자들이 답장을 보내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응우엔 씨는 그 경험을 계기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베트남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더 넓혀가고 싶다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응우엔 씨는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한국어 실력 덕분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점점 더 많이 맡겼고 그가 작성한 한국어 보고서는 회사의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응우엔 씨는 그간 한국어를 배우며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모두 보람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에 그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리는 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에서 응우엔 씨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배려와 정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정을 나눈 한국 동료들과의 시간을 떠올릴 때면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넘쳤습니다. 응우엔 씨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친구들은 곧바로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거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임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며 더 많은 이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임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친구들이 이 모임을 방문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직접 한국 문화를 전하는 날이 오길 꿈꾸며 응우엔 씨는 매주 새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베트남 내 한국 홍보대사로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리오 씨와 응우엔 씨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오 씨와 응우엔 씨의 한국어 학습 여정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이상의 따뜻함과 문화를 배우며 한국은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죠.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인연과 감동을 만나보세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